말씀 선집 제55권의 20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금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메시아를 어디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타락한 세상에 개인 앞에 보내는 것도 아니요, 타락한 가정 앞에 보내는 것도 아니요, 타락한 종족 앞에 보내는 것도 아니요, 타락한 민족 앞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가 하나 된 입장에서 주권을 가진 나라에 보내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편 가인 국가를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의 국가에 와서 이러한 사명을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가 이상입니다. 국가 이상의 자리에서 세계를 굴복시키기 위해 오는 메시아지, 국가 이하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사탄에게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탄 국가가 되어 있다고요. 수많은 국가, 120개의 국가가 있다면 120개 국가 중에 1등 국가는 하나다 이겁니다. 가장 극악한 사탄이 자랑할 수 있는 1등 국가는 120개 국가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예수님 때로 말하면 로마 제국입니다. 사탄 세계의 1등 국가는 하나. 왜 하나입니까? 120개 국가가 있는데 1등이니까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사탄 세계의 민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선수 지도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하며 나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하는 나라로서 당신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은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고 사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국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참소에 나오는 사탄을 대해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내가 아무리 못해도 너만 못할 줄 아느냐? 할 거 아닙니까? 사탄보다 나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죠.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것은 내가 바라는 나라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자랑이다. 내가 소원하는 나라의 기준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본래 너의 한계선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 국민들도 그 한계선을 넘어 너를 굴복시키고 너를 지배해야만 아담이 천사를 지배하던 그 자리에 복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요. 이 땅에서 반대하는 사탄은 한 치의 땅도 밟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것은 사탄을 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사탄을 굴복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담과 같은 사람만 되면, 원래 천사장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앞에 있어서 종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같은 사람만 되는 날에는 종의 입장에는 천사장이 굴복하지 않고는 이 땅에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섭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사탄 나라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사탄이 자랑할 수 있는 나라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올라설 수 있는 나라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절대적 기준까지 올리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택한 하나의 종교 사상을 중심 삼고 하늘을 위해 정성 들이는 무리를 통해 하나의 나라를 찾아 나오시는 거라고요. 하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파. 이 교파는 나라로 하여금 가인의 사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요. 민족은 가인이요, 교회는 아벨입니다. 가인 아벨이 없으면 복귀가 안 된다고요. 어제 낮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이 관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관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어디를 가서 판가리를 지어 밀어내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비로소 손을 씻고 돌아설 수 있느냐. 그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 관념을 확실히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라고요. 사탄 세계의 나라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의 나라를 깔고 앉아서 마음대로 하려면 하늘편 나라의 백성이 사탄 세계의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못해가지고는 사탄 세계의 나라를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탄 세계의 백성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못하지요. 낫지는 않지만 사탄 세계 사람과는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 사탄 세계의 사람들과는 하는 노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름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 세계 사람들이 100가지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탄 세계에서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1점의 점수도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 삼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점수를 더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고요. 통일교회 교인이라고 별다른 줄 알아요? 그들보다 나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목적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탄 세계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라보다도 나입니다. 교회보다도 자기 때문에 다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네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집어치운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 세계입니다. 사탄 세계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최후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자기 나라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세계의 한계점입니다. 사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한 나라를 중심 삼고 자랑하던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고요. 제일 가는 나라를 중심 삼아도 세계 평등화가 될 수 있는 기준, 나라 이상의 기준은 올라갈 수 없다고요. 사탄 세계는 세계주의가 없습니다. 세계주의라는 말은 하지만 내용은 민족주의, 자기 국가관념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소련 공산당을 두고 보더라도 슬라브 민족을 중심 삼은 소련 공산당의 이상은 세계주의인데 터전은 민족주의 관념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세계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세계주의를 부르짖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아담 해와를 속일 때 이상적인 말을 가지고 속였지요.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거짓말주의는 가질 수 있지만 실체적인 세계주의 터전은 못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손자를 원수의 손자 앞에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당하면 안 돼요. 최후에는 뭐예요? 혈통전환의 최후의 고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있었고 사탄이 일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전용해가지고 하늘의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족속을 전부 다 잡아주고 별의별 다 했어요. 코 깨서 죽이고 대가리 까서 죽이고 눈 뽑아 죽이고 팔 빼 죽이고 별의별 오장육부까지도 길거리에서 갈아져가지고 동네방네 모든 개새끼까지 불러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예요? 자기 7대 조상들이 그렇게 비참한 것을 전부 다 주도요구하는 것이 누시얼이야, 누시얼. 그걸 어떻게 자기 선자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1000만 번 죽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 고개를 논문하고 지금 가서 그 고개. 내 원수의 자식을 내 자식보다 사랑하지 않거든. 저 붙일 수 없어요. 창감나무 앞에 거짓감나무, 돌감나무를 접지야지. 돌감나무의 뿌레기에다가 창감나무에 뿌릴 수 없어. 근본 뿌리까지 다 태워버려가지고 창감나무 앞에 일제 소유권, 자기의 명분, 명목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같이 이런 것으로 천재 대창조신 주인같이 모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몇 년이에요? 3단계, 3시대. 70년 잡은 37이 10일이고
80년 전 38이 14. 그렇게 되네. 2044년. 그다음엔 그다음엔 뭐예요? 노시열이 그 씨가 미가열보다도 앞서서 미가열이야. 찬다한 집안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아들들 없어. 미가엘이 삼천갑자 동방석을 한 삼천갑자가 동방석에 그때가 있나? 없습니다. 용맹이 나와가지고 삼천갑자 동방석이 누구고, 샘말잔도 누구고, 그게 동물의 지가지간 오되고, 아담이 이름 지시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아담이 하나도 이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얘기도 못 해봤습니다. 네 동생이라는 얘기도 못 해봤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넘어서야 될 것이 이번에 어제 날까지가 노아 심판 이후에 착지해가지고 선생님의 정월 6일 날에 니스라바서 10일이 돼요. 10일에서부터 11, 12, 13, 14보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말하게 되면 남자는 옷발이만큼 맨 처음 태어날 때는 쌍태인데 오빠가 못하면 태어났는데 뭐이냐면 생산할 수 있는 15살 되니까 왼쪽에서 비치는 빛이 이걸 지나가지고 바른 쪽 이상까지도 쭉 하늘까지도 들려든다. 그러니 이 기둥자리가 X야. 선발이 매 시간 매번 움직일 땐 이렇게 돼. 그것이 바꿔치자면 여기서 답보 돼서 철른말른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 모든 지형적 환경이 한 마을에서 되어야지 우주의 표본이야, 표본. 그 가운데 다 들어가서 몇천 배 하면 얼마 되고 몇만 배. 그게 옥조 경회라는 4차원 새로운 천지의 변혁이 벌어지는데 1차원 옥조야, 옥조. 옥에서 조각에서. 여기서 수리래 할 때는 수리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실체를 두고 말해. 그다음에 움직인다는 리치라는 것은 그 실체 자체를 어떻게 움직이냐 같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같지 않아요. 평행선 갖고 있지만은 남자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자는 내려가야 돼. 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 이 바른 손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12세에서부터 24세에서부터 새로운 밤 한시를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인데 이 기둥이 어떻게 이 기둥이 개인시대 가정이 있어 멀리 떨어져서 이게 멀리 하나님과 참부모와는 같이 연결해서 멀리 떨어져서 이것이 몇 억조 마리 지구성 존재하는 이 공간수보다도 더 어둠의 끝, 밝음의 끝보다도 더 넓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기 세운 것이 예수가 와가지고
2000년 지내가지고 3000년을 지내가지고 갑자의 삼천갑자 동방석이야. 동방석. 석이라는 게 뭐예요? 기둥이 아닙니다. 기둥을 받치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은 못 받들어. 타락했지만서도 나중에 밑창을 중까지 올라가지고 이 가운데 0점에서 뒤집어 가져가지고 이것이 바로 타락의 선악과를 따면 죽으리라는 그 자리에 갖다 놨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쌍 앞에 권고하던 그 말이 축복해가지고 수억 쌍을 축복해 줬습니다. 보고서가 두 개가 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오해까지 받아가시면서 길러놓으신 리트렌저스가 이번에 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와서 참부모님께 올리는 보고서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명을 받고 문국진 한국재단 이사장께서 지금 미국 주요 8개 도시 순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하셨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그 다음에 시카고, 그저께 한 곳이 달라스입니다. 달라스 하고서 그 다음에 조지아에 있는 애틀랜타 거쳐서 아마 워싱턴, 뉴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가 하나 와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국진님 아버님 명을 받고 가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국진님 보고부터 잠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철력 6월 6일, 그날이 7월 25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참부모님의 지시로 시작된 문국진 이사장님 미국 8개 교회 순회 5번째 식구 집회가 있는 달라스 통일교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노아 심판장의 여섯째 날부터 시작한 또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6월 12일 날 달라스에서 했어요. 6월 루드가 제일 이 홍수 때부터 문국진 이사장께서는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도 제일 먼저 도착 즉시 참부모님의 존영을 모시는 방으로 들어가서 정중하게 경배를 올린 뒤에 모든 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라스에서도 제일 먼저 이사장님 방에서 참부모님 존영 앞에 경배를 정중히 올린 후 달라스의 교구장, 협회의 조슈아 카터 부협회장과 달라스 순회 일정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한 뒤 늦은 저녁 7시에 식사를 겸한 중심 식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달라스 교회는 헤르난데즈 교구장을 중심으로 젊은 2세들이 실무를 맡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젊은 2세들이 문국진 이사장의 순회를 위해 정성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저희들이 지켜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달라스의 날씨는 도착하는 날부터 머무는 동안 평균 42도를 넘나들었으나 문국진 이사장께서는 참부모님의 명을 받고 갔기 때문에 더위에 굴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며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숙소 근처를 산책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교구장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에서 참부모님께서 중요한 행사를 앞에 두고는 언제나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시며 정성을 들이시는 모습이 또 올랐습니다. 온 몸을 땀으로 흠뻑 젖게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까지도 땀에 젖을 정도였습니다. 저녁 7시에 5번째인 달라스 식구 집회가 교회 대강당에서 대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을 대신하여 미국 교회를 방문하는 문국진 이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라스 교회 외에도 오클라호마, 어스틴, 휴스턴, 알칸사, 샌안토니아 등 주변 도시의 식구들이 참석해서 성전은 가득 차고 넘쳤고 2층의 방까지 포함해서 300명이 훨씬 넘는 식구들이 참석해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13명의 러브 인 라이프 댈러스 팀의 연주와 노래에 맞추어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알자지라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자지라 방송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의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방송인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님의 조남을 거론하면서 아버님의 아들인 문국진 강사가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 문국진 이사장이 중동에 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주 소방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방송 매체에서 참모님께 감사를 하고 국진님을 인정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알자지라 방송을 거기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시청했습니다. 방송 시청 후 문국진 이사장이 입장하자 성전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고 이어 참석자 전체가 참부모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사장께도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2세들로 구성된 댄스 팀의 축하 공연과 팀 엘더 상무의 문국진 이사장의 한국, 일본 활동 근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슈아 카터 미국 부협회장의 양력 소개를 받고 등단한 문국진 이사장은 단상에 올라 자유사회, 하나님의 이상세계 창건을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5번째 미국에서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될수록 이사장의 강연에는 힘이 실리고 자신감이 나타났습니다. 강의를 듣는 식구들도 이사장님 말씀에 아멘 또는 아주를 외치며 모두들 호응했고 무려 20여 회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의 내용을 통해서 모두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후 식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원리를 보면 정부가 주체 입장이고 국민이 대상 입장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참 아버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국진 이사장은 답을 하기를 이것은 당연히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체입니다. 원리에서 주체와 대상의 이해가 많이 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보면 주체인 남편이 대상인 부인을 억압해도 됩니까?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스승이 제자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원리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 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조직적으로 말할 때와 인간관계로 말할 때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때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정부가 주체, 어떤 때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정부가 주체 입장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체포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체고 주인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교구장의 폐회 기도와 부교회장의 억만세 삼창 그리고 전체 식구들과의 기념 촬영의 순으로 모든 행사를 마칠 때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뒤인 철력 6월 16일, 양력 8월 1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이죠. 오늘 양력 8월 1일. 예. 양력 8월 1일, 철력 6월 16일이 문국진 이사장의
만 42세 생일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달라스 식구들이 문국진 이사장의 생신을 앞두고 조용히 생일 케이크를 하나 준비하고 참석한 300여 명의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순간 문국진 이사장은 너무도 깜짝 놀랐지만 식구들의 정성에 밝은 표정으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케이크도 커팅했습니다. 생일 선물로는 달라스 식구들이 이사장 생일 축하 인사말을 적은 대형 버스데이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식구들의 따스함이 묻어나는 축하를 받으며 이사장의 5번째 달라스 식구 집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미국 순회 6번째 도시인 조지아 아틀란타로 참부모님을 모시고 대신해서 문국진 이사장께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땀을 흘리며 문국진 이사장은 순회를 위해 정성 들이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계신, 기도해 주시고 계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문국진 이사장의 미국 8개 교회 순회를 위해 많은 정성을 보내주고 있는 통일교 식구 전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운 이 자유사회, 프리덤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프리덤 소사이어티가 하나님의 이상세계 창건을 위한 비전이다,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국진님은 재단 이사장이니까 실물 경제만 다루고 그러신 것 같지만 대단히 깊이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롱 코리아도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한국의 장래를 내다보시고 지금 닥쳐오는 위험일 수도 있는 남북 간의 대립 상황을 놓고 한국 국민을 옛날에 아버님께서 지시하셨던 승공연합과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스트롱 코리아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야겠다는 이러한 국진님의 기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께서 좋다, BOC보다 더 활발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출발한 것이 지금 스트롱 코리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식 있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국진과 똑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 체면이나 위신 또는 이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입을 못 열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국진님께서 이렇게 용감하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서 치고 나가니까 이구동성으로 찬양하고 정말 모두들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리덤 소사이어티 강연도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다가 이렇게 프리덤 소사이어티, 자유세계가 자유사회가 되어야 천일국이 정말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이런 근간을 가지고 지금 식구들 교육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참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순회 강연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42세 생일을 맞고 오늘 멀리서 미국에서 축하받고 있는 국진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리트렌젤스의 승리 보고입니다. 리트렌젤스 팀이 이번에 또 쾌거를 이루었는데 아버님께 올리는 보고입니다. 어제 올라온 보고입니다. 존귀하옵신 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께 올리옵니다. 참부모님께 없어 억수무강하시옵신 줄로 사료하나이다. 이번 7월 달에, 이건 양력으로 얘기입니다, 저희 리트렌젤스 재단에서는 또 하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서양과 동양 두 곳으로 나누어서 리트렌젤스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서양을 맡아서 미국으로 갔고 또 한 팀은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모여오는 여수 엑스포에 가서 역사적인 공연들을 마치고 승리 귀가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미국의 한 팀이 미국에 가게 된 것은 저희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사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6.25 전쟁 정전 59주년을 기념하고 내년에는 60주년 정전 기념을 축하하는 대통령까지 나서는 행사가 성대히 거행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6.25 전쟁하면은 6.25가 일어난 6월 25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모두 기도하고 하는 6.25 6월 25일을 기념을 하는데, 한국을 벗어난 유엔 참전국들은 모두 다 7월 27일을 기념을 합니다.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니까 주체와 주관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6.25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과 6.25 와서 전쟁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의 그 시각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25 정전 59주년 기념입니다. 6.25 전쟁 발발이 아니고. 그런데 금년에는 뜻밖의 미국 정부에서 59주년 정전 기념 행사를 한국 보훈처가 와싱턴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동으로 거대한 60주년 승리 축하를 와싱턴에서 개최했으면 한다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국가보훈처에 이 명령을 하달했고, 이 소식을 듣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보훈처로서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보훈처 직원 몇 사람이 가는 곳으로는 도저히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었으므로 국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리트렌젤스를 데리고 가라는 명령이 상부로부터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사전에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이 약 3억 원이 필요한데 보훈처조차도 이 예산을 염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이리저리 서둘러서 보훈처, 즉 대한민국 정부가 2억을 준비를 하고 통일재단, 즉 참부모님께서 1억을 보태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보훈처 처장이 직접 나서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대한민국 정부도 형편없어요. 돈 3억이 없어서,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님께 은사를 입어서 부모님의 공적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뜻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리트렌젤스 재단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으므로 제가 즉시 모자란 1억을 타기 위해서 문국진 이사장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문국진 이사장께서는 이 일은 참 부모님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통일재단에서는 1억을 다 내놓지 않겠고 7,500만 원을 주겠으니까 2,500만 원은 리트렌젤스에서 책임지시오 라고 최종 결정을 해 주어서 저는 너무도 기뻐하면서 지난 7월 24일 리트렌젤스 홍실반과 스태프를 포함해서 44명을 미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박 총재님 안 가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치르는 행사인지라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국방장관과 그리고 보훈처 장관, 한국 참전 현역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준비를 해 주었고, 우리 리트렌젤스 단원들은 3일 동안 눈부신 그리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7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 공원에서의 추도식 등 여러 행사에 모든 장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거기에서 연설과 축사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그런 행사들의 꽃은 역시 리트렌젤스의 합창이었습니다. 야외 가서 서 있으니까 춤은 못 췄겠죠. 이 합창을 듣고 많은 고위층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크게 감동했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 휴전 59주년이 되는 날이라 1953년이니까 그렇죠. 59주년이 되는 날이라 그날은 알링턴 미국 국군 묘지에 가서 큰 행사가 있었고 미국 국방부 장관의 축사 말미에서 국방부 장관은 말하기를 한국에서 보훈처장이 이 아름다운 리트렌젤스 팀을 데리고 와 주어서 너무도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고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리트렌젤스의 합창 공연이 있었사옵고 무명영사의 묘에 헌화도 하였습니다. 리트렌젤스의 공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리트렌젤스를 데려올 생각을 했습니까? 이 아기들의 노래가 없었더라면 근본 행사는 결국 요식적이고 행식적인 행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면서 참석한 수천 명의 참전 군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다시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 수십 명을 위한 연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전 참전 국회의원과 또 국회 많은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한국에 주둔했던 유엔군 사령부의 사령관을 역임했던 그리고 생존 중에 계시는 샤프 장군과 같은 최고 장성급들이 모두 초청되어 근래에 보기 드문 고위층의 회합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또한 리트렌젤스의 합창은 이 노병 장군들과 국회의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리트렌젤스는 또한 미국의 보훈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보훈병원에는 6.25 때 총상을 입고 지금까지 평생을 그곳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노병들이 아직도 많이 누워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서 리트렌젤스가 합창을 들려주고 노병 한 분 한 분께 꽃을 안겨주며 볼에 입을 대고 안아드릴 때 노병들의 감격은 꼭 죽었던 송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생기가 병원에 충만했다고 하나이다. 거기에서 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리트렌젤스의 역사는 50년이 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의 노래와 춤의 천사로서 국위를 선양해 왔고 이 단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버런드 선명문께서 창설했고 이번에 레버런드 문께서는 미화 1000만 부를 쾌척하시고 참전 22개국을 돌게 하여 이 아기들로 하여금 전부 순방 공연케 했습니다. 하고 소개를 드렸을 때 만장을 이루었던 참전 용사들의 입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레버런드님께서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국 전쟁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공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꽃보다도 아름다운 리트렌젤스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참전 용사들이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즉시 그들은 독신으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참전용사촌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는 꽃바구니를 돌리며 꽃을 달아주었고 그 마을에 사는
벌써 80세, 90세 된 노인들을 위로하다 보니 한 사람도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리트렌젤스의 합창을 들려주고 애국적인 미국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참전 용사들은 다시 한번 살아있는 기쁨을 만끽했으며 한 참전 용사는 내 일생에 한국에 가서 싸워 오늘날의 한국이 부흥토록 일조한 것이야말로 내가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업적이라고 연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전 59주년이 되는 7월 27일 밤 쉐라톤 호텔에서 600명의 참전 용사들을 만찬에 초청하고 보훈처장께서 호스트가 되어 거창한 만찬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것이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가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베푼 첫 번째 만찬이었다고 하니 6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보훈처장께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으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자랑스러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훈처장은 한국에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선명 총재님께 감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재단의 문국진 이사장께도 고마움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 리트렌젤스를 우리가 대동하지 아니했다라면 정말 무미건조한 요식 행사로 마치고 말았을 텐데 정말 근본 600명의 참전용사 대표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표했고 그날 밤 행사의 꽃도 역시 리트렌젤스였으며 리트렌젤스가 부르는 노래마다 기립박수를 하고 앵콜에 앵콜을 요청하여 리트렌젤스가 아는 노래를 모두 다 불러주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문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의 은혜와 배려가 있어 일찌감치 50년 전부터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 정부는 문선명, 여기 50년 전이라는 건 리트렌젤스 창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 국가 최고 훈장을 드려야만 마땅한 일이라고 그는 소자에게 열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리트렌젤스 단원들은 9살에서 15살까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미국의 참전 용사들에게는 꼭 손주와 같은 나이들에 있사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안고 싶어하고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그날 밤이 늦도록 모두가 헤어질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 그 호텔에 투숙하는 원거리에서 온 참전 용사들은 그 이튿날 아침에 또 한 번 아침 조찬 전에 또 한 번 리트렌젤스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해서 계획에도 없는 28일 아침 음악회를 다시 호텔 강당에서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옵는 전지인 참부모님, 정말 참부모님은 위대하시나이다. 50년 전에 계획하신 일들이 50년 후에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하며 사방팔방에서 참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쇄도할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침에 음악회가 끝나자마자 거기 모인 참전 용사 군인들은 참부모님을 예찬하면서 Long live Reverend Moon, 그러니까 Reverend Moon 억만세, 문선명 총재의 만세를 연창했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 투어에서는 조성숙 단장이 아이들을 인솔했으며 또 보훈처와의 관계는 정원주 훈독사 언니 되는 정임순 국장을 대표로 보내 보훈처장의 카운터 파트너 일을 시켰습니다. 3년 전 6.25 60주년 행사를 시작할 때는 완전히 냉랭하였으며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특히 6.25 참전용사들의 은혜를 갚으려면 리트렌젤스 이상 가는 패키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내년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7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는 대행사에는, 그게 내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될지 람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나오는 대행사에는 리트렌제스를 정부가 완전히 예산을 100% 들여서 모시고 가겠노라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미국에서 되어진 보고입니다. 사랑하옵는 참 부모님, 저는 리트렌젤스 청실반을 이끌고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에 가서 2차례의 성공적인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에 강동석 조직위원장을 만나 배웠는데 그 첫마디가 문선명 총재님께서 너무 많은 공헌을 해 주셨다. 이렇게 애국적이신 분을 내가 처음 보았다. 그리고 그 아드님 되시는 문국진 이사장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하면서 좋은 호텔을 완성시켜 주시어 엑스포에 체면을 세워주었다. 나는 문 총재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 어른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오늘날 여수가 이렇게 21세기 국제도시가 된 것도 10년 전부터 문 총재님께서 정성을 쏟아주신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듣기에 흐뭇하고 감사하여 저는 거기서 참부모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 밤에는 디 오션 호텔에 투숙을 했으니 참부모님 집에서 자면서 너무도 영광스러운 사흘을 보냈사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에는 로비에서 참부모님께서 내리신 휘호, 오션 호텔이라는 휘호 아래서 아기들이 우렁차게 그 호텔 직원들을 향해 아리랑과 뱃노래를 홀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하고서 떠났습니다.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이제 참부모님께 영광 드리는 일밖에는 저희들이 할 일이 없사옵니다. 너무 긴 보고가 될까 두려워 이렇게 요약해서 리트렌제스 두 팀이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모두 큰 일을 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드리옵니다.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장께서는 리트렌제스의 공연은 사실은 3개월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엑스포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여수 엑스포에서 공연을 해 주어야 할 가치가 있는 단체라고 하면서 너무도 짧은 기간만 공연을 하고 가는 것이 대단히 섭섭하다는 눈치였습니다. 리트렌제스가 아니었더라면 사실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부터 어려웠을 5년 전 사실을 다시 회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리트렌젤스를 이끌고 그 당시 엑스포 장소를 정하는 회의가 열렸던 불란서 파리에 가서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대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던 우리 여수를 리트렌젤스라는 비밀 무기를 활용해서 참석한 자들을 감동 감화시켰고 결국 여수 엑스포 유치로 이끌어서 성공했던 것이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끝으로 참부모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드리오면서 이 보고를 마치겠나이다. 소자 보희상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역사가 반드시 무엇인다고요. 천년 만년 지나가더라도 그때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왜? 후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의 저보다 정주근 덕달민 덕성덕 저 221번지에 농민의 아들로 한 사람 태어났던 사람이 어느 나라의 세계의 국가 메시아를 지내서 정적적 메시아들이 국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 구세주의 책임을 감당하고 나섰던 사실은 참 고맙고 감사한 놀라운 성과가 아닌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반열에 나가져가 되지 않기를 정성을 다해야 될까 부탁드려요. 아시겠어요? 네.